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소리가 좀 작거나 잘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설명회 시작 전 마이크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잘 들리나요? 네, 뭐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에 이제 입시가 한창이기 때문에 또 수험생 학부모님들을 둔 그런 집에서는 항상 가장 바쁘고 또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시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대입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 이제 일부 마무리가 돼서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 입시가 이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입시 제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제 헬로알고에서 또 좋은 결과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또 입시와 관련된 중요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때로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히려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이 설명회가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단대 소프트고 및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의 입시 설명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런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와 관련된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한 또 다른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설명회 안에는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어떻게 들어가지?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뭐가 있지?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및 관련 학과의 명문대,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안내 문자는 이제 특성화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번에 특성화고 지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우리 아이가 내년에, 내후년에 또 앞으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쪽으로 진학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위주로 오늘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단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에 갈 때 어떤 입시 제도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빨리 연락하셔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가 지독하게도 이렇게 괴롭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또 이렇게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더니 또 최근에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일수록 명확한 그런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로알고에서는 그런 부분들 오늘 다양한 어머님들께서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이제 언택트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렸었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와닿았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4차 산업혁명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코로나라는 직접적인 그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두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헬로알고에서도요, 처음에 2월에 코로나가 막 발생을 했을 때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좀 줄어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코로나가 3월, 4월 이렇게 계속 쭉 이어지면서 언택트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정말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 비단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앞으로 먹고 살아가려면은 정말로 이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헬로알고로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지셨고요. 또 헬로알고에서 공부까지 이어져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헬로알고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핵심 역량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런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헬로알고에서는요, 누구나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누구나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해력, 내가 개발자로서 앞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이쪽과 관련된 그런 본인의 배경 지식과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나가는 그런 역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누구보다도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기업에서 길러 나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핵심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런 산업의 변화들, 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그런 이제 학교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혁신, 소프트웨어 혁신 인재를 길러나가기 위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40개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것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채택이 되면은 입시 제도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굉장히 빵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전폭적인 지원, 또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비전공자 학생들도 소프트웨어를 교양으로서 필수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저변 확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40여 개의 대학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대랑 연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뭐 고려대라든지 카이스트, 서성한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중앙대, 외대는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일반 전형으로 했을 때는 뭐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런 인지도 있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배출한다라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다른 학과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무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 상위권 학교들의 그런 레인 밸류에 따른 그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바탕으로 한 그런 아웃풋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국민대나 세종대, 숭실대,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무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좋은 학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아직은 뭐 구체적인 대입 전략 이런 부분들을 세우지 않으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우리 아이를 단순히 학교 간판으로만 이렇게 학업 이제 진학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학과, 꼭 필요한 학교를 한번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학들까지 어머님들께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그 대입에 관련된,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요. 먼저 입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중학생 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어머님들께서 일반적으로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어디를 보내시죠? 네, 영재과고를 목표로 하시죠. 영재과고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지만은 또 우리 아이는 이렇게 연구하고 단순히 수학과학 중심보다도 너무나 다방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국권 자서고 쪽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일반고나 지역 자사고로 선택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대학 입시를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선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진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특성화고 하면은 사실 뭐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제 뭐 상고나 공고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부 학교들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그런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특성화고가 아니죠. 바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고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은요, 어머님들께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렇게 특성화고임에도 좋은 교과와 커리큘럼 그리고 대학 입시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어머님들께서 아마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오늘 소개드릴 학교가 총 세 군데인데요. 바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뒤에 줄여서 이제 디미고, 그리고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네,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개교를 했죠. 단대 소프트고, 단대 부속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줄여서 단대 소프트고라고 하는데요. 이 세 군데 학교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또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드밴테이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학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이전에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좀 더 나아가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성화고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특성화고 진학 시 대학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통해서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이제 올해 입시죠.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학교가 무려 140여 개에 3,036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시가 123개 대학에서 2,564명, 약 85%는 이제 정시가 아닌 수시 모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대학 입시 정원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특성화고는 원래 뭐를 목표로 하는 학교죠? 네,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취업이 목표인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 내에서의 경쟁인데 그 경쟁 강도가 앞에서 보셨던 영재과고, 또 자사고, 일반고에 비해서 높다 낮다? 네, 상대적으로 학습 강도가 좀 낮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특성화고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서 좋은 내신 성적과 또 목표로 하는 학과에 맞는 이제 전공 적합성을 잘 완성을 해야지만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 안에서도 경쟁력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학교들은요. 단순히 특성화고 특별 전형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거는 아니니까요. 조금 뒤에서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특성화고 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님들이 제법 있으세요. 특히나 이제 헬로알고는 이제 잠실에 있는 학원인데 잠실 옆에 이제 대치동에서 작년에 단대 소프트고가 생겨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반고 가서 일반적인 교과 공부들 하면서 이렇게 대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이럴 때 학부모님들 질문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가서 상위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답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만일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간다면 어떤 학교가 좋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세 가지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특성화고들은 뭐 그 세 군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세 군데를 추천을 드리는지 또 세 군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합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오늘 설명의 주제이기도 하죠. 입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도 오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가서 상위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yes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이렇게 전달할 때 상대방의 눈높이가 중요하잖아요. 입시에 대해서 잘 아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입시란 너무 어려운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입시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어머님 그 자녀들이 상위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우리 아이 공부 잘하니까 뭐 공부만 잘하면 알아서 대학에 잘 가겠지. 입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이 입시라는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또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정보력이라는 것이 사실 무시하지 못할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학교마다 입시 전형이 다르고, 그렇죠? 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입시 전형을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님들을 위해서 속성 입시 전문가 과정을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입시라는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오늘 어머님들, 여기 들으시는 어머님들, 학생분들도 다 입시 전문가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 전형의 그런 지원 시기의 차이겠죠.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네, 혹시 수시와 정시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수시 정시는 다들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대입 전형 체계, 기본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4가지 전형을 운영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2가지 전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시 부분. 수시에서는 이제 학생부 위주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에서 특기자 전형을 포함한 그런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논술이나 이제 실기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입시 전형을 차지하는 것이 이 학생부
학생부에서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인데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생부라는 것은 알고 계신데 이 교과와 종합의 차이를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저기 강원도에 있는 학교, 그리고 여기 서울에 있는 학교, 뭐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똑같이 내신이 1등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오직 내신 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의 또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뭐 동아리 활동도 할 거고 이렇게 교내 경시에서 또 입상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한 교과 외에 비교과 활동들까지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비교과에는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또 면접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의 교과 역량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비교과 활동을 묶어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서 학종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실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정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수능 성적으로 간다. 네, 어머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지원할 수 있는 카드. 카드가 몇 장 있죠? 6장 있습니다. 수시는 무제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6개 학교 또는 같은 학교의 다른 전형 포함해서 총 6번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 지원, 본인의 실력에 맞게 하향 지원,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해서 이제 총 3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함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 학생부에서 대부분 이제 전형이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학생별로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냥 객관적인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강남에 있는 학생과 저기 울릉도에 있는 학생, 울릉도에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있는 학생들을 객관적인 내신 등급을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수시 전형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10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연대, 고대, 서성한, 중앙대 외에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 그리고 특히나 상위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네, 교과 성적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교과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지 않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더욱이나 다른 교과들보다 중요한 이유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인데 거기서 소프트웨어에 관심도 없이 점수만 맞춰서 온 학생들을 선호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 주변의 동기들이라든지 우리 멘토들 다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 출신들이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정시에서 와서 잘하는 그런 뛰어난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를 한 학생들이
학과에 와서 적응도 잘하고 성적도 더 잘 받는다가 학생들 사이에서의 일반적인 정론이에요. 그럼 학교가 그걸 모를까요? 아니겠죠. 학교들도 끊임없이 입시 데이터와 입학생들의 졸업 데이터를 봤을 때, 아, 이 아이가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점수만 맞춰서 온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이 있고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 실제로 결과도 더 좋게 나오더라 라는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단순히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이 비교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대학에서 원하는 핵심 역량 두 가지, 앞에서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학업 역량, 교과는 기본입니다. 교과를 못하는데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어머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쪽으로 진학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 전공 적합성, 비교과 활동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합격을 위해서 내신 경쟁력도 중요하고 기초학업 역량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내신 등급을 받아야지 그래도 상위권 대학들 한번 써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인 이제 내신 등급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기준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절대적인 내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비교과 활동, 성적에 따라서 충분히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5등급 내신 기준으로, 연대나 고대는 2등급 초반, 네, 그리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는 2등급 중반 정도, 중앙대는 2등급 후반 정도까지, 그리고 건동, 홍 이런 학교대는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 정도까지는 내신 성적을 확보를 해주셔야지 내가 그래도 학종으로 한번 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교과, 기초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제가 더 강조드렸던 부분이 전공 적합성 부분이죠. 그래서 이 비교과 경쟁력을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명한 학부모님들일수록 이 대입 전략을 어렸을 때부터 설계를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은 학생의 그런 진로나 진학의 꿈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현명한 학부모님들일수록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은 내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 이 전공적 합성을 채우기 위해서 중학교 때 열심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첫째 아이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하고요, 둘째나 셋째 이미 큰 아이를 입시를 한번 치러 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첫째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 물론 뭐 그 중에서도 입시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첫째를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게만 잘하다오, 수학, 영어, 국어, 교과만 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이제 둘째나 셋째 이렇게 아이를 한번 입시를 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지금부터 벌써 치밀하게 이제 설계를 하고 계시고, 이 전공적 합성 이런 부분들은 내가 무조건 중학교 3학년 전까지 끝낸다. 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전공적 합성,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챙기다 보면은 내신은 상대적으로 좀 뒤로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공적 합성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비교과 활동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신에 올인하는 전략을 통해서 성공적인 입시를 가져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특성화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진학을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이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그런 설계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대학들별로 소프트웨어, 상위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런 각각의 전형들을 제가 낱낱이 한번 해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대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에서 계열 적합형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서류 100%라는 거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의 60%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이 4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제시문에 관련해서 구술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하는 내용들,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학생의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전공과 관련된 적성 등을 평가를 해서 면접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대입제도 개편을 하게 되면서 학생부는 점점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들의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입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면접의 확대다. 내가 서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생의 전공적 합성을 면접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다양한 면접의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구술 면접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인적성 면접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생기부가 축소될수록 면접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어쨌든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하고 그 우수한 인재의 기준은 교과와 비교과,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이 면접 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들께서 이 학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학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많이 쌓아서 극대화시켜서 이 면접에서도 잘 나갈 수 있는 것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점까지 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 특성화고 특별전형, 특성화고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특성화고 특별전형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시 특성화고 특별전형 마찬가지로 학종 형태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서류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죠. 서류 70에 면접 30%. 네, 그래서 평가 방식 및 내용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성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뭐 이제 소프트웨어 그 중심 대학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가장 많이 운영한다라고 해서 매스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죠. 특기자 전형은 좀 더 뒤쪽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도 아예 폐지를 하고 그냥 일반 학종의 소프트웨어 학과를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류 100%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서류 내용은 학생부와 이제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학업의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 이 부분은 교과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이 바로 딱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전공적 합성 중요하다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절대적으로 1차적인 거는 내신이다. 요거는 꼭 어머님들께서 놓치거나 흔들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뭐 활동 다양성이나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등등등을 평가를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의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류 100%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하고요. 평가 방식 및 내용이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라는 점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양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죠.
또 이게 오늘 설명회가 좀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관련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운영을 한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내신, 수능 안 보고 만약에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또 다른 특기활동 서류를 잘 준비를 해서 제출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성대 말씀을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종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쪽에 한 가지 예시, 이제 동국대학교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의 실적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1단계 서류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단순히 학생부를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의 그런 실적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앞에서의 그 서류 40%와 면접 60%,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왜 면접의 비중이 높은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는요, 학생부 들어가고요,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이 활동소개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대외 입상 성적을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구술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잠시 지금 조금 끊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랬네. 네, 잠깐. 지금 조금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바로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라이브의 묘미겠죠. 정말 초고속 인터넷을 깔아도 이렇게 조금씩 끊김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설명회를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게 많이 접속을 하셔서 이제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기자 전형 관련해서 이제 면접 쪽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한양대학교의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심층 면접이다, 구술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접이 진행이 되냐면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시문 문항을 활용하여 전공 적합성을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한양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은 예전 기출 문제들이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요, 공통점은 다양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구술로서 이제 교수님과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선발하는데 어떤 역량을 평가를 한다고요? 네, 바로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지문이 제시가 되게 되고요. 그거를 학생이 이제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10분 내외로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한양대학교의 면접이다, 구술 면접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알고리즘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실제로 저희 설명회 할 때 이 한양대학교 특기자 전형 문제 굉장히 단골로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헬로알고 설명회를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역량은 꾸준히 계속 학습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른 기회 전형 안에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차상위 계층, 뭐 서해 5도 지역의 학생들, 뭐 이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전형 그 이제 사회적 이제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부 학교들에서는 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선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할 때 항상 대학별로 이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서류 100% 일관 합산으로 학생부 100%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수능 없고요. 네, 면접 없고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성화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 고른기회 전형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서 뭐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 소외 계층이라고 해서 공부를 못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나라고 했을 때 다른 사실 학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고른기회 전형도 결국에는 무슨 전형이기 때문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프로그램 설정 화면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빠르게 수정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머님들께서 생방송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화면이 아마 작게 보였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셨겠죠? 네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결국에는 이 전공적 합성적인 측면에서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른 이런 사회적 배려계층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또 관련 학과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서도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서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정시 안에서도 당연히 별도의 전형으로 특성화고 특별전형, 정원 외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바로 탐구 영역에 있어서 이 직업 탐구, 직탐이라는 영역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을 이공계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사 이런 거 당연히 다 봐야 되고요. 여기서는 국영수 그리고 직탐을 보게 된다. 직업탐구라는 그런 별도의 탐구 과목을 보게 된다. 근데 이 직탐이요. 특성화고 학생들만 응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등급을 못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내가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뭐 만점은 물론이고 1등급을 못 받을 수가 없는 과목이다. 그러면 직탐을 인정받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능 100%인데 반영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과 직탐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국어 20%, 수학 35%, 영어 10%, 직탐 35%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지금 2021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했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정시에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뽑지는 않는다. 그래서 수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한양대학교는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 자기 추천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1단계 서류 100%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 안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발전 가능성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비중에 있어서 이제 학업 역량보다도 전공 적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뭘 발판으로요? 전공 적합성을 발판으로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평가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전공 관련된 과목의 이수도나 성취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정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교에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독서 이런 부분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면접. 네, 전공 적합성 30%에 인성 20%, 발전 가능성 50%. 이 발전 가능성도 실질적으로는 전공 적합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이쪽 관련된 진로와 진학에 관심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면접에서 결국에는 요구하고자 하는 역량도 전공 적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시에서 건대 특성화고 특별전형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평가 방식은 앞에 학교들과 동일하게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네,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동국대학교가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요, 지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다른 성적 없이 지필시험 평가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그 전형을 폐지를 하고 일반 학종 전형 안에 소프트웨어 전형이라는 별도의 전형을 신설을 해서 올해부터 2021학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도 서류 100%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단계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지원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 인재 전형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을 특히나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별도의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이런 영역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2단계 면접 평가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본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인성 및 사회성 본다. 이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른기회 전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은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 그래서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에서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을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국어가 25%, 수능 반영 비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어가 25%, 수학이 30%, 영어가 20%, 직탐이 20%, 한국사 5%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뒤쪽에서 연대도 정시로 이제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능 반영 비율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과목을 좀 못 보는데 수학이나 직탐이 어차피 다 1등급이니까 이 국어와 수학과 영어도 사실 절대평가니까 그럼 이 국어와 수학의 이 등급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의 지원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된다. 요거는 단순히 특성화고 특별전형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정시를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별로 내가 그냥 좋은 등급 받았다, 좋은 백분위를 얻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영 비율을 잘 보고서 대학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앞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전형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가고 싶은 그런 학교가 있죠. 네, 바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형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논술이나 학생부 교과 없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평가를 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50%, 그리고 면접과 구술고사 5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뭔가 비율이 다른 학교들이랑 좀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추천서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 내용은 이제 학업 능력, 뭐 자기주도 학습 태도 등등등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운영하는 평가 방식을 이용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단계 면접 평가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면접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술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서울대 입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큰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실례로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뭐 이렇게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1등은 다 이제 서울대학교를, 전교 1등은 다 서울대학교 지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이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걸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구술고사다. 구술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수학, 여기 있죠. 이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를 하는 건데 주로 수학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수학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교 1등을 하더라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고요. 출제 범위는 당연히 고등교과 안에 있는 내용들로 평가가 되지만은 그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성화고는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대에서만 이렇게 농업 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전형은 일절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가서 내가 서울대를 진학을 하고 싶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넘사벽이라고 표현을 하죠. 넘사벽 학생부를 만들어서 가든지. 근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로 정시로 내가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를 간다. 이 전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연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대 수시 일반 전형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시문 바탕으로 해서 학업 기초 역량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말이 기초지 이제 당연히 서울대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점.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능 100%인데요. 이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또 조금씩 차이가 있죠. 국어 20%, 22%, 수학 33%, 영어 11%, 직탐 33%, 한국사 1%. 그래서 연대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직탐의 반영 비율이 좀 높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의 그런 모집 요강을 하나하나 살펴봐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요점 정리, 핵심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상위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뭘로 선발을 한다고요?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님들께서 지금 설명을 쭉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고 학생과 학생의 선발 방식과 특성화고 학생의 선발 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전형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쟁. 네. 그리고 일반고는 전체를 다 포함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 전형 쓸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 역량, 내신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특별전형, 뭐 연대가 대표적인 예죠. 이 정시, 수능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특성화고에 들어가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 잘 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 질문을 좀 다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질문이 아까 특성화고에 가서 상위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가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질문을 바꿔서 학업 역량과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가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함께 잘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들어가서 상위권 대학 진학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학업 역량, 내신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질문을 바꿔서 특성화고에 가서도 이런 역량들을 잘 준비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서 일반고 학생들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특성화고, 소프트웨어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정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디미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와 선린, 인터넷고등학교, 단대, 소프트고 이 세 군데는 뒤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입시 결과나 학생들의 역량을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과 겨뤘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인 즉슨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yes라고 답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만 대학에 갈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문이 넓은 일반 전형으로도 일반고 학생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디미고 같은 경우,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소문을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이렇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5년도 입시 대학 진학 현황을 보시면은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보내고 있고요.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명이나 갔어요. 2명이면 굉장히 적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디미고가 한 해 졸업 정원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더니 상위 11개 대학, 여기서 이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까지 나와 있죠. 이 상위 11개 대학에 34%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2% 이상의 학생들이 인서울 대학으로 진학을 해요. 해외대라든지 다른 대학들로 진학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일반고에서도 상위 한 11개 대학 30% 이상 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뭐 60% 이상이 인서울에 간다. 이거 사실은 일반고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입시 결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적인 이 입시 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디미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과 붙어서 싸워서 이길만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그래도 유리하니까 많이 쓰죠. 특성화고 특별 전형 75%, 일반 전형 25%. 4명 중에 1명은 일반고 학생들이랑 붙어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시 정시 비율로 봤을 때 수시가 22%, 정시가 78%.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왜 정시 비중이 높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디미고는 나중에 제가 입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디미고 들어가는 친구들의 일반 전형 기준으로 내신이 중등 기준으로 10% 안쪽입니다. 뭐 1%에서 9%, 이 한 자릿수 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뭐를 통해서? 정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일반고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겨뤄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이다. 그래서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고 특별 전형만 고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시 유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대입 실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의 학생들이 인서울로 가고 있고요. 뭐 경기 인천에서도 사실 좋은 대학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인하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가천대 이런 대학들, 뭐 그 외 지역들까지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 그 입시 실적도 일반고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선린인데요. 선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 입시 데이터가 이제 2018학년도 입시 실적입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 입시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상위 11개 대학의 12% 학생들 그리고 20%의 학생들이 이제 인서울로 진학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뭐 디미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입시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은 뭐 그래도 충분히 특성화고 중에서는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려고 했으나 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8년도 입시 성적으로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입시 결과들을 봤을 때 차라리 소프트웨어 특성화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수 목적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세 개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목고 하면은 이제 외고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이제 외국어 대신에 뭐가 중요하다? 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머님들께서 이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바라봐 주시면은 앞으로 대학 입시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선린하고 단대는 죄송합니다. 디미고는 입시를 말씀드렸는데 왜 단대 소프트고는 왜 입시를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했을 때 단대 소프트고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처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입시 결과를 확인하려면 2년이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단대 소프트고 충분히 디미고나 선린과 견주어서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입시 결과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 학교를 어머님들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요. 일반 전형 합격이 1차 목표인 겁니다. 네, 일반 전형 학교, 일반고 학생들과 내가 겨뤄서 이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요, 이 친구들의 목표는 우리가 운동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은 전국체전을 내가 준비를 한다. 또 아시아 선수권을 준비를 한다. 또 올림픽을 준비를 한다. 이거는 내 목표와 이 운동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태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목표로 이제 운동을 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뭐 몇 년 이렇게 뭐 부상 때문이었나요? 이렇게 쉬었다가 전국체전 나가니까 그냥 금메달 따고 1등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그런 포텐셜 그리고 목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 세 개 학교는 적어도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과 붙어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뭔가요? 보험용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선택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성화고를 이번에 뭐 디미고, 선린, 그 다음에 단대 소프트고 이쪽으로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 마음가짐을 우리 아이 일반고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일반고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학업 역량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업 역량이랑 또 아까 정시 많이 갔었잖아요. 수능 경쟁력도 이제 특성화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수능 경쟁력 측면에서 일반고 수준의 보통 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교과라고 하면은 수학, 영어, 국어, 이제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탐구는 집탐이 있으니까 수학이랑 영어랑 국어 요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요 세 개 학교의 교육과정별 단위 배당표, 단위 이수 기준표를 보실 텐데요. 먼저 수능부터 제가 출제 범위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냐면은 학교들마다 단대, 디미고, 선린 요 학교들마다 이 과목들을 커버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수능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느냐 아니느냐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적분, 영어, 원투, 한국사, 그 다음에 직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과목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뒤쪽에서 쭉 보여드릴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곰곰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이 제가 단대 소프트고에서 자료를 발췌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단대 소프트고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에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까지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하는 보통 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다. 요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뭐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쭉쭉쭉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디미고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부분에 있어서 국어, 문학, 고전 읽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독서와 문학, 그리고 고전 읽기는 이제 수능의 과목 출제 범위가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이제 16차수, 그리고 영어가 원투 이렇게 10차수 들어가 있다. 자, 다음으로 선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보통 교과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네, 여기는 보면은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이 들어가 있죠. 앞에서 선택 과목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화법과 작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과,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영어, 한국사 이렇게 보통 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대 소프트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모두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수, 원, 투, 미적분, 그리고 공업수학에서 확통까지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이렇게 보통 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학교들에서도 다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 바로 뒤에서 강남의 자사고, 지역 자사고 H 자사고와의 커리큘럼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들의 그런 학과 운영 커리큘럼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이수 단위를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수 단위가 23, 17,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 가지 표로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요.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 18단위, 수학 18단위, 영어 12단위, 그리고 선리는 12단위, 18단위, 12단위, 단대는 12단위, 24단위, 18단위, 그리고 자사고, H고 같은 경우에는 24단위, 24단위에 선택 기하까지 하면은 30단위, 그리고 영어 20단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들 요 세 개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권의 자사고와 비교했을 때
국어, 수학, 영어와 관련된 이 이수 단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의 교과 출제 범위를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일반고 학생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과 학습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뒤에요, 제가 이제 그 전공적 학성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강조드리겠지만은 이 친구들은 그러면은 다른 시간에 뭘 하느냐? 네, 바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어떤 무기죠? 각각의 전공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교과를 68단위씩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역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몇 단위밖에 챙길 수가 없다? 4단위. 네, 이 4단위는 선택 과목에서 정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도 심지어 선택을 할 수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과 학습 역량은 갖춰 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전공과 관련된 그런 전문 과목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교과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학종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이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화된 전공적 합성을 위해서 전문 교과 그리고 동아리와 교내 경시를 어떻게 학교들별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바로 이제 교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문 교과 운영을 위해서 전공적 합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공과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가 학교들별로 과목과 그리고 그 각각의 과목들에서 어떤 전문 교과를 얼마만큼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디미고 웹 프로그래밍 학과가 이제 대표적인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준 과목에서 정보 컴퓨터와 전자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기준 과목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기준 과목이 정보 컴퓨터와 전자과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전문 교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해킹 방어과 같은 경우에도 기준 과목은 정보 컴퓨터와 전자과이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정보통신,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전문 교과로 들어가 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비즈니스과입니다. 기준 과목은 경영사무과와 문화 컨텐츠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이 메인인 과라기보다는 뭐 비즈니스나 마케팅, 회계 이런 쪽에 시중이 되어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컨텐츠과, 기준 과목은 문화 컨텐츠와 경영 사무입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에서는 뭐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광고, 음악, 방송 컨텐츠 제작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준 과목에 대해서 설명 궁금해 하실 텐데요. 조금만 있다가 선린이랑 단대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선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린, 네, 첫 번째 대표적인 과가 이제 정보보호과죠. 네, 기준 과목은 정보 컴퓨터와 문화 컨텐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보 보안을 하기 위한 정보 보안과 그다음에 서버 그리고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보안 이런 과목들이 전공 과목으로 그 전문 교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과 같은 경우에 기준 과목이 정보 컴퓨터와 문화 컨텐츠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앱 제작 그리고 서버 구축이나 웹 프로그래밍 실무 등이 주요 전문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IT 경영과는 이제 경영사무과와 정보 컴퓨터과가 기준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라기보다는요. 회계나 사무, 행정, 뭐 재밌는 거 증권거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운영이 되는 과다. 다음으로 컨텐츠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뭐 게임에 대한 디자인, 설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기준 과목은 문화 콘텐츠와 정보 컴퓨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대 소프트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기준 과목은 정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개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학과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과 네, 기준 과목 마찬가지로 정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이제 네트워크 쪽 들어가게 돼서 이제 사물 인터넷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 컴퓨터과, 게임 콘텐츠과 마찬가지로 기준 과목은 정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두 학과의 또 차이는 이제 콘텐츠 제작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 교과 운영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전문 교과가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학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이 AP라는 걸 하잖아요. AP가 뭔가요? 이제 그 전공 기초라고 보면 되겠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선수 과목, 선수 지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고, 미국 대학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러한 과목들의 수준이 전공 1, 2학년 정도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 준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날라다녀요. 네. 처음에 공부만 했었던 학생들에 비해서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열정과 배경을 꾸준히 잘 유지를 하면은 3학년, 4학년 때까지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수준 낮은 공부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전공자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이미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받았을 때 교과학습 역량이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런 전문 교과 학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 진학을 할 시에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면은요, 취업 위주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과의 수업 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888. 네, 이거는 거의 다 사실은 전문 교과 쪽으로 치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취업이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들만 배운다라고 하면은 뭐 단대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취업 위주의 특성화고의 2.5배에 달하는 기본 기초 학습 기본 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든지 그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서 수시를 가든 정시를 가든 기초적인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학교들은 다른 특성화고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고와 비교를 했을 때도 뭐 기초 교과 학습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는 있으나 어디에서요? 네, 전공 부분 이제 전문 교과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교과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요? 전공 적합성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 교과는 내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반 교과, 국영수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나요? 학원에서 배우는 게 맞나요? 네. 학원에서 배우는 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교과는 사실 노력을 하면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 전문 교과,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은 일반고에서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고 학생들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싸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 소프트웨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네.
소프트웨어에 미쳐서 산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저는 소프트웨어 특성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전공 교과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특성하고 소프트웨어 특성하고라고 해서 다 소프트웨어를 좋아하는 학생들만 또 가는 거는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옆길로 새고 이런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소프트웨어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학과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특성화고 입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일 계열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입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머님들 머리가 터지실지도 모르지만은 요 동일 계열까지 잘 설명 들어주시면은 아마 이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충분히 전문가 자격증을 제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일 계열 기준학과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특성화고 특별전형 지원 시에 이 고등학교 전공이 있었죠. 고등학교 전공, 뭐 사물 인터넷과라든지 뭐 해킹 방어과, 이 고등학교 전공의 기준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기준 과목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기준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전형 지원할 때요? 특성화고 특별전형 지원할 때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대학교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려대학교 동일계열 기준학과의 모집 요강 가면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특성하고 동일계열 기준학과라고 딱 되어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했었던 전공에 경영사무나 관광레저, 금융유통, 재무회계, 판매, 해양레저과가 들어가 있어야지 동일 계열로 인정을 받고 경영대학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좀 더 와닿게 이 컴퓨터학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학과는 딱 3개만 인정해 줍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 콘텐츠,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아까 쭉 보시면서 많이 나왔었던 그런 기준학과가 있었죠. 뭐였죠? 정보컴퓨터. 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컴퓨터공학과 관련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과목으로 정보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 컴퓨터가 없는 학과다.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디미고나 단대, 선린이 아닌 다른 특성화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근데 내 과에 만약에 기준학과로 정보 컴퓨터나 문화 콘텐츠나 방송통신이 없다? 그러면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고대 컴퓨터공학과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학과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들마다 조금씩 기준학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라고 해서 뭐 다 이 3가지를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아까 뭐 디미고라든지 아니면 선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려대 기준으로는 모든 학과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IT 경영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텐츠 디자인 이런 쪽에서 컴퓨터공학과로 지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 이 기준 학과를 어머님들께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냥 디미고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린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준학과에 맞는 그런 학과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이 적어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단대 소프트고 같은 경우에는 게임 컨텐츠,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두 다 기준학과가 정보 컴퓨터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대 소프트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들어갔다 하면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로 특별 전형을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 뭐 단대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동일 계열 기준학과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진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른 기준학과는 컴퓨터학과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동아리 활동이랑 교내 경시대회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즘 뭐 생기부 때문에 난리죠. 네, 생기부가 점점 축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율 동아리는 못 쓰게 하고, 네, 그리고 교내 경시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에 하나만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 뭐 과학 중점이나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가 아닌 이상은 일단은 교내 경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동아리 활동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일반고 다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면접을 보는데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아는지 뭐 왜 지원했는지 이렇게 대학교에 정말로 지원하는 것처럼 면접을 봤다고 해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동아리의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동아리조차도 내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아리 활동들과 교내 경시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총 35개의 그런 그 일반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IT와 관련된, 물론 뭐 디미고는 다른 학과들도 있으니까 IT와 관련된 수많은 그런 동아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게임 개발부터 인공지능, 소셜 벤처, 프로젝트 개발 보안, 로봇, 웹 프로젝트 굉장히 많은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소프트웨어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는 앱 개발이 좋아, 나는 뭐 웹사이트 개발이 좋아, 게임 개발이 좋아, 뭐 이런 다양한 세부 전공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나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선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학과별로 운영되는 동아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그런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학과 안에서 또 굉장히 많은 교내 대회들이 운영이 되는 거죠. 교내 대회와 교외 대회는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정보올림피아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에 쓸 수 있나요? 생기부에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외 입상 성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교내 입상 성적은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사실 이런 대회들 개최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교내 입상 성적을 이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 정도는 상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기부에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다른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전공 같은 경우에도 총 6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학과 내에서도 다양한 그런 교내 경시가 운영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단대 소프트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막 신설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동아리가 자리를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벌써 자유 동아리가 10개 이상 생기면서 이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딱 이 모습만 보시더라도 소프트웨어 특성화고가 전공적 합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유리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목적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아리를 열고 싶더라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내가 면접을 준비할 때 다른 부분들을 준비할 때도 죄송합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 외에도 단대 소프트고는 인프라가 또 좋기로 유명하죠. 단대 부고에서 이제 전문성 있는 그런 강사분들 또 단대라는 그런 재단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서 유명한 그런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전문성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왜 이게 나오죠? 네. 충분히 이제 좀 부족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쟁력 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가 일반고와 경쟁해서 적어도 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공학과 관련 학과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붙어볼 만한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기초학업 역량 내신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경쟁력 있는 학교,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서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학교들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성화고별 모집 요강 및 전형 방법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조금 아쉽게도, 아쉽게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는 이 시점이 이 세 가지 학교들 중에서 한 군데가 이미 입시가 다 끝났습니다. 또 헬로알고에서도 합격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제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개 학교에 비해서 입시를 좀 일찍 치렀습니다. 그래서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디미고는 제외를 하고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와 단대 소프트고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초점을 둬서 모집 요강이랑 전형 방법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린 인터넷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린 인터넷고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전공을 운영을 하고요. 각각 3개 학급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64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디미고랑 단대 소프트고랑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학이고요. 그래서 총 66명을 전공 과목별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66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전형으로 26명,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 40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 특별 전형도 2개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두 번째가 본교 특별교육 과정 이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교 특별교육 과정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영재원,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방학 때마다 운영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수하게 잘 마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내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정보올림피아드 입상 성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형 일정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전형 일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요. 네, 그래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26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바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 다 끝나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4일 금요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 있는데 추가 모집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8일 날 대부분의 입시가 모두 다 종료가 된다. 16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입시가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전형 방법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써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딱 원포인트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반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특별 전형에는 아까 미래인재 전형과 그리고 본교 특별교육과정 이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전형에서 이제 평가, 배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결 30%, 봉사활동 10%,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가 30%, 그 다음에 석차 백분율이 30%. 자, 특성화고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은 갑자기 의아해지시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특별 전형인데 개인별 석차 백분위를 본다라고 말씀을 적혀져 있죠. 자, 이게 올해 변경된 특성화고 진학 시 특별 전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들어왔냐면요. 원래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면접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요. 뭐 디미고가 됐든 단대가 됐든 선린이 됐든 면접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특별전형 시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로 100% 평가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초학업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개인별 석차 백분위를 넣어서
함께 합산 점수로 선발을 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변경된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석차 백분위는 이미 흘러가 버렸죠. 네,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결이나 봉사활동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에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될까요?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셔야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사례 말씀드릴 거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개발했었던 또 학습했었던 뭐 독서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성적이 대회 입상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 정리를 해서 이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교 특별교육과정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 내고 개인별 석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육과정 이수를 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별도 포트폴리오 심사 없이 요 영역을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합격 사례 분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제 좀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뭐 슬라이드 안에 넣기보다는 그냥 구두로서 좀 대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땡땡 학생, 여학생이고요. 처음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관심이 많았으나 정보올림피아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습 경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선리는 왜 지원을 했냐면요. 이제 어머님께서 IT 관련된 계통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또 이 특성화고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여학생이면 또 선뜻 이렇게 지원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선린을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도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헬로알고에서 C 언어 알고리즘 공부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이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어요.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하나의 메인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이 메인 포트폴리오 하고요. 그 뒤에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활동들을 서포트해주는 내용들,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 공부했었던 거 이런 것들 다 캡처해서 넣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교회 입상 성적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서 당당하게 미래 인재 전형으로 정보보호학과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보보호학과가 선린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거든요. 거기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요. 준비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음에도 어머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체계적으로 헬로알고에서 함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단대소프트 고등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대소프트고 같은 경우에는요, 모집 인원이 선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학과, 게임 컨텐츠학과 각각 2개, 1개 학급씩 총 110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모집 전형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 전형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 전형에서 42명, 21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105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전형 원래 2명, 1명이었는데 2배나 늘었어요. 네, 4명, 2명이 됐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특별 전형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좀 선발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특별 전형 중심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대 소프트고와 선리는 입시 일정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네. 중복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디미고는 입시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미고는 중복 지원이 될까요? 네, 뒤에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복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디미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단대나 선린의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 비중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 전형에서 지원을 하셔서 단대에서도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전형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추가 모집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8일 날 입시가 대부분 끝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집 전형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전형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 전형은 올해 총 10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작은 비중이죠. 인공지능에서 4명, 사물 인터넷 4명, 게임 컨텐츠 2명, 총 10명 선발하고요. 선발 방식, 뭐 여기 막 작은 글씨로 막 써져 있지만은 포인트는 뭐다? 오직 내신 성적만, 네, 중학교 석차 100분위를 가지고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특별전형에서는 총 100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선발 방법, 출결, 봉사활동, 학업계획서, 그리고 개인별 석차 100분위 점수가 단대에서도 특별전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게 없고 이제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면접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결 30, 봉사활동 20, 학업계획서 30, 개인별 석차 100분위 20%총 1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궁금하죠? 네, 그러면 출결, 봉사활동, 학업계획서, 석차 100분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 아이가 가능성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단대 소프트고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만나 뵙고서 이 생생한 그런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기 원래 이제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출결하고 앞에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결 봉사활동은 뭐 이제는 바꿀 수가 없는 요소죠. 네, 그래서 출결 봉사활동은 사실 어떤 고정적인 값이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학업계획서랑 개인별 석자 100분위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출결 같은 경우에는 무단 결석만 하지 않으면은 사실 대부분 다 만점입니다. 네. 무단 결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대세에 지장을 주는 점수 배점 차이는 아니에요. 무단 결석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필수 봉사 시간은 채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출결과 봉사활동에서는 변별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학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석차 100분위 부분인데 이 석차 100분위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표에서 0.1점 단위로 점수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점수 배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가려져 있는데 학업계획서는 A, B, C, D, 2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5점씩 차이가 나게 돼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개인 성적 100분위가 중요할까요? 학업계획서가 중요할까요? 배점 자체도 성적 100분위는 20%잖아요. 학업계획서는 3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대 소프트고를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학업계획서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 지금 지원 생각하고 계시면 이미 어머님들 이거 한번 보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료실에서 바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끝나고 아직 확인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가셔서 학업계획서 어떻게 항목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업계획서 항목은 제가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학업계획서 이번에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업계획서가 중요했지만은 3개 항목이었거든요. 이번엔 4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대 소프트웨어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작성하시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걸 작성하실 때는요. 이 지원 동기가 꿈과 진로와 연계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반드시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과에 지원할지 결정을 하실 거잖아요. 일지망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게임 콘텐츠
각각의 지원학교와 연결성을 지어서 그러니까 글을 적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학교 재학 중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이 없다면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 기타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핵심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네, 사례를 그냥 하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례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결국 대입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파야지 전공 적합성이 보일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단대 소프트웨어 지원하실 때도 이 하나의 사례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하나의 사례라도 깊이 있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자, 세 번째. 이거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대 소프트고 입학 이후에 졸업까지 학습 목표와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지원하는 학과의 세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요. 제가 여기 강조해놨죠. 이 학업 목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학년별로, 또 더 쪼개서 학기별로, 더 쪼개서 뭐 월별로 세분화시켜서 교과 학습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세밀하면 세분화되어일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네. 그리고 동아리 등 비교과 활동 계획도 함께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아까 인터넷 단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아리 목록 쫙 있거든요. 내가 각각의 어떤 분야에 관심 있고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부분, 단대 소프트고 졸업한 이후에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 부분은요, 단대 소프트고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특성화고지만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엘리트 소프트웨어 인재를 길러나가기 위해서 실무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장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인재를 길러 나가기 위해서 단순히 특성화고 단계에서 학업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성화고는, 단대 소프트웨어는 진학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졸업한 이후에 진로 계획에 대해서도 나는 뭐 취업을 할 겁니다 라는 것보다는 진학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지원학과와 연결해서 어떤 목표 대학, 또 어떤 학과를 계획하고 있는지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졸업 이후에는 내가 뭐 네이버에 가겠다, 구글에 가겠다, 또 단순히 이제 기업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의 최고 권위자가 되겠다, 뭐 구글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겠다, 알파고를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 단대 소프트고 올해 입시의 가장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3번 문항이 가장 핵심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어머님들께서 꼼꼼하게 지원하시기 전에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합격 사례 분석을 할 텐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특별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1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입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선들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 어떤 학생들이 헬로알고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땡 학생, 남학생이고요. 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단대 소프트고는 남고입니다. 네, 그래서 여학생은 단대 소프트고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미고나 선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보올림피아드, 뭐 프로그램 개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을 좀 꼼꼼하게 챙기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상담을 하면서
사실 일반고를 갈까, 뭐, 이 강남권에 있는 친구라서 일반고를 갈까, 뭐 아니면은 뭐 지역 자사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단대 소프트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학생은 너무나 학교 생활을 재밌고 또 학교에서도 본인의 그런 프로그램 개발 역량,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전반적인 국영수 교과학습 역량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굉장히 학교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준비를 했을 때 이제 뭐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개발해 왔었던 것들, 또 알고리즘 공부했었던 것들, 정보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했었던 것들을 학업 계획서 안에 잘 작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학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땡땡 학생.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인데요. 디미고에서 특별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성화고 가고 싶어 했던 친구인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단대 소프트고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일반 전형 많이 안 뽑았거든요. 5명 뽑았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내신이 꽤 괜찮았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 합격해서 이 친구도 너무 만족하면서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디미고에서 특별 전형 지원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공부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땡 학생, 외자가 많네요. 네, 김땡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 굉장히 좋았었던 학생이고요. 정보올림피아드에서도 이제 수상을 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사실 일반고 갈까, 뭐 자사고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특성화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은 이 공부, 소프트웨어 관련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특성화고 들어가서 물론 다른 길로 셀 수도 있지만은 일단 발을 들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속도로를 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길로 이제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내가 이 공부를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중학교 때 이 공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이 공부를 내가 앞으로 미래의 진로와 적성으로 삼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신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특별 전형을 통해서 입시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로알고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이 이 공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저는 특성화고 충분히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내신도 우수하고 정월도 이렇게 받았었던 학생도 지원을 하니까요. 그래서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 진학, 본인의 적성과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단대 소프트고에 진학을 했고요. 저는 2년이 아직 남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긴 시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헬로알고에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은 헬로알고가 입시 성공으로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그러한 저희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오는 겨울 학기 이제 개강 안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학기 개강이 저희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네, 겨울학기 개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을학기가 이제 절반 정도 10월 17일 날 개강했었던 가을학기는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헬로알고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신규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겨울학기에 입학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 공부했었던 학습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은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중간에
입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겨울학기 개설 예정인 그런 주요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요. 초등 3, 4학년 대상의 블록 코딩으로 알고리즘 기초 학습하는 알고리즘 지니어스 과정.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10월 학기부터 새롭게 개설된 과정이죠.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학습 과정. 네, A스쿨 과정 마찬가지로 신규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기초 학습 진행하는 엘리트 과정과 헬로 알고의 메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그리고 미국 해외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ACSL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 ACSL 대회 대비 과정과 유사코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 대비 과정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지금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가 이전에 이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 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지금 당장 선린이나 단대 올해 지원을 하고 싶다.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학원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든 과정들은 입학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컴퓨팅 사고력과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IQ 테스트 같은 문제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언어 또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역량을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그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입학 테스트가 이제 반 배정을 하기 위해서 뭐 못 보면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의 기초학습 역량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고 최적의 방과 앞으로의 학습 로드맵을 설계를 해드리기 위함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학 테스트 꼭 봐주시고 입학 테스트 응시 비용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말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테스트는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더 늦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이 이제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안에 맞춰서 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오전 10시부터 저희 문 엽니다. 그래서 오후 8시까지 결과 상담은 테스트 직후에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년에 따라서 시험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초등 3, 4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과정 입학 테스트 10문제 40분 동안 보게 되고요. A스쿨 엘리트 그리고 정규 과정은 필기 20문제 1시간, 그리고 프로그래밍 학습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 추가적으로 1시간 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학습 상담, 또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입시라든지 아니면은 특성화고 진학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 학생들, 마지막으로 이번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단대 소프트고 그리고 이제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지원해서 꼭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아직은 중학교 3학년이 아니지만은 내년 내후년에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헬로알고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유튜브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약 10분 후에 종료할 예정이니까요. 생방송 아직 계속 남아있고 제가 이제 채팅방으로 이동을 해서 답변을 실시간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외에 내가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입시 및 입학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